자, 외부리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병탁 신한은행 WM 컨설팅 센터 부동산 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사실 요새 이 부동산 세금 이게 워낙 하다 보니까 이 새로 정권이 바뀐 후에 인수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초미의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국세청 업무 보고에서는 국세청이 이 부동산 세금의 정상화 이 단어를 썼고 또 인수위원들의 이례적인 극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새 정부 들어서는 세금이 많이 인하되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데 지금 나오는 안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 양도세 중과 유예인데 이게 규모나 영향면에 있어서는 가장 크고 중요합니다. 세액 차이가 워낙 커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제 종부세 완화가 있습니다. 재산세와 1주택 종부세는 일단 현재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발표를 해서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해서 올해 부과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되는 것을 전제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단일화해서 합쳐버리거나 아니면 다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현재 3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2배까지로 좀 낮추는 안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3배에서 2배로 낮추는 안은 조금 어려운데 어떤 내용인가요? 1주택과 다주택자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냈던 세금에 비해서 공시가격이 이제 시세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에도 일정 수준으로 좀 제한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세부담 상한입니다. 그러니까 네. 작년에 100을 냈으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규제 지역에서는 3배까지, 물론 이제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원래 100을 냈었는데 이제 4배까지 계산상 나왔다. 근데 실제로는 3배까지만 부과되도록 한 것이었고요. 이게 이제 당선인의 공약에서는 2배까지만, 실제로는 400이 계산돼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2배까지만 내라,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안을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재산세랑 종부세를 이제 통합하게 되면은 어떤 형태로 과세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의 구조에서도 뭐냐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재산세를 먼저 1차적으로 조금 내고, 이게 세율 자체가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되시는 집을 갖고 계시는 경우에는 종부세를 먼저 계산을 해서 앞전에 냈던 재산세를 빼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부세 형태로 납부를 하는 형태인데, 네. 결국에는 주택 가격이 얼마이든지 간에 전부 둘 다 대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내는 구조, 하나의 물건에 2개가 내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끔 이게 이제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주택 보유에 대해서 2가지의 세목이 부과가 되니까 이중과세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쪽에 있는 재산세 냈던 것은 차감을 해주는 구조를 통해서 이중과세는 되지 않도록 한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하나의 물건 보유에 대해서 2개의 세목이 부과가 되다 보니 이럴 바에는 그냥 2개를 합쳐서 재산세 하나로 일원화시켜버리고, 지금 재산세의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수율로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그 중간 어디쯤에서 합친 것보다는 조금 더 낮게, 재산세보다는 조금 더 높게 이렇게 통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게 오랫동안 학계에서도 거론됐던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종부세 과세 대상인 분들은 여튼 이게 합쳐지면 세금이 좀 내려간다고 합리적으로 기대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큰 틀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통합을 한다라는 것이니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지금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세 완화, 이게 좀 가장 큰 화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팀장님께서 시뮬레이션을 하나 좀 가져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적용이 되면은 세금이 좀 얼마나 떨어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양도세 중과 완화에 특히 이제 시장에 관심이 좀 많이 쏠려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떤 집을 15년 전에 5억 주고 샀는데 지금 15억 원이 됐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10억입니다. 네. 이 집으로 10억을 벌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집을 가진 사람이 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최고 세율이 72%,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까지 합치게 되면 79.2% 적용 구간이 되고요. 와, 그렇게 높아요? 네, 실제로는 이게 이제 양도차익 10억, 그리고 거기에 기본공제를 빼서 10억 과표가 10억이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원래 소득세의 가장 높은 세율은 이제 3주택 같은 경우에는 75%거든요. 와. 그거보다는 바로 아래 단계 세율이 적용되는 건데도 어쨌든 72% 최고 79.2%의 적용에 해당이 되게 되고요. 예. 그래서 결국 10억의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중과로 계산을 하게 되면 7억 5천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셔야 됩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도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차익이 남는 거기는 하지만 굉장히 좀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이 똑같은 상황에서 중과가 유예가 되게 되면 양도세가 얼마나 줄어들게 되느냐? 네, 2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차이가 네, 세금이 한순간에 4억 7천만 원
정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야. 하는 거죠. 엄청난 크기인데요. 네. 물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3주택 중과로 계산을 한 거였고요. 3주택 중과가 아니라 2주택 중과인 조금 낮은 수준의 2주택 중과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2주택 중과로 양도세를 똑같은 상황에서 계산을 하면 세금이 6억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중과 유예된 세금 2억 8천 대비해서 2주택일 때도 역시 3억 6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격차가 클 수 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사례는 차익도 굉장히 크고 네. 보유기간이 굉장히 커서 세율뿐만 아니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좀 가장 큰 케이스를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실제로는 양도 차익이 조금씩 얼마나 크고 작은지에 따라서 그리고 보유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에 따라서 이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를 중과일 때와 유예일 때를 비교하면 굉장히 세액 차이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주택, 2주택 이상에서 이 적용되는 이 세율이 왜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조정 지역이 규제 지역이고 아니고 기고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나요? 아니면 똑같은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2주택 중과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는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서 두 채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팔 때 혹은 이제 3주택인데 규제 지역이 아닌 경우 요게 이제 2주택에 해당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주택인 경우라면 규제 지역에 있는 집을 파는데 집이 세 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사안이 뒤에 좀 깔려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집을 중과 대상 주택수로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이 아닌 지방 지역에 공시가격이 3억이 넘지 않는 뭐 읍면 같은 지역에 있는 3억이 넘지 않는 집들은 실제로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과 대상 주택수에서는 포함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기는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규제 지역에서는 2주택일 경우에는 2주택 중과, 3주택일 때는 3주택 중과 이렇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일반적으로 집이 비싼 서울 수도권에 있는 2주택, 3주택이면 다 해당이 되는 얘기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서울을 포함한 이 지역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에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3억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읍면 지역 같은 데들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광역시나 경기도 그리고 서울 같은 지역에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네. 그게 2천만 원짜리만 된다고 하더라도 다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되고요. 그렇군요. 아파트도 주거용이면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네, 당연히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제 세금이 우리 양도세 말고 취득세나 보유세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취득세 관련해서는 조금 어떻게 조정을 하겠다 얘기 나오는 게 있습니까? 네, 실제로 거론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만 양도세하고는 다르게 취득세에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 그렇게 큰 부분은 없고요. 다만 이제 원칙적인 입장에서 거래세인 취득세를 지금 너무 높은 수준이니까 좀 완화해서 거래를 좀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단일 세율로 좀 낮추거나 아니면 2주택 양도세뿐만 아니라 취득세에서도 지금 그 주택수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주택 중과세율을 좀 완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같은 특수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일몰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과거에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면제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낮춰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역시 공약사항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2주택일 때는 이제 취득세가 8%. 8%. 네, 그리고 거기에 3주택은 이제 12%. 붙어있는 서택스라고 하는 것까지 합치게 되면 8.4%에서 9%가 되고 3주택의 경우에는 12.4%, 13.4%까지 되니까 역시 취득세에서도 중과에 해당이 되게 되면 굉장히 좀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구체적인 숫자가 지금 나온 것은 아니군요. 네, 아직 세부적인 안들은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거래세는 좀 낮추는 게 맞겠다라는 정도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유세 우리 또 시뮬레이션 하나 좀 하고 싶은데요. 사례를 좀 준비하신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현 정부가 먼저 발표한 내용에 따라서 1주택자라면 전반적으로 보유세가 좀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 줄어드는 폭은 역시 고가주택일수록 굉장히 좀 큰데요. 한남 더일의 대형 평수, 좀 네. 특수한 경우이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좀 비싼 집, 그리고 큰 집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재산세가 1,900만 원, 종부세가 6,100만 원, 그래서 합쳐서 한 8천만 원 정도를 이 집 한 채에 대해서 보유세로 내게끔 돼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합쳐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과정 중에서 5,900만 원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뭐 떨어진 다음에도 1년에 이 집에 대해서 거의 6천만 원 정도 가까운 돈이니까 이제 여전히 크기는 하죠. 매월 500만 원이네요. 그죠. 거의 네. 그 정도 수준인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완화가 되기 전과 비교하면 연간 2천만 원 정도가 더 낮아지는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이 부분이 원래 정상적으로 올해 올라갔던 공시가격대로 냈다면
8천만 원인데 5,9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실제로는 작년에 냈던 금액에 비해서는 이런 비싼 집들의 경우에는 역시 조금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 265만 원 정도 더 내게 되는 상황이고요. 규모가 좀 너무 큰 거를 좀 예시로 들어드려서 시세 한 3, 40억, 작년에 공시가격으로는 한 20억 초반, 역시 이것도 비싼 집이기는 합니다만 서울에 이런 정도 되는 것들은 꽤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하면 한 400에서 600만 원 정도 원래 냈어야 되는 것보다 좀 적게 내게 네. 되고요. 공시가격이 11억 이하인 경우에 다시 얘기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재산세만 내는 경우에는 그냥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만 내면 된다.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작년에 공시가격이 11억 이하였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11억 넘는 집은 종부세를 올해 내지 않게 되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 좀 불분명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 이제 그 공시가격을 적용해 주기로는 했으나 작년 공시가격이 9억이 안 된 케이스 이 경우에는 올해는 이제 공시가격이 실제 공시가격은 11억을 넘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넘은 것들에 대한 거를 작년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을 끊을지는 아직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제 생각으로는 작년에 11억이 안 됐는데 올해 11억이 넘게 됐다면 대상에서는 빠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금액이 넘어져서 종부세 대상이 된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작년으로 동결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종부세 대상일 때는 5%포인트 오르게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작년에 혹시 세부담 상한이 걸렸었던 부분이 있을 때에는 정부에서 이 부분은 조정을 안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 11억 미치어서 재산세만 내는 경우에는 재산세에서도 똑같이 작년에 재산세 한도 초과가 걸렸었던 부분이 혹시 넘어오면서 늘어나게 되면 요거는 재산세 대상인 집들은 다 조절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작년 그대로 똑같이 내게끔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종부세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렇군요. 다시 얘기하면 종부세 대상인 경우에는 작년에 걸려 있었던 부분,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작년 거를 적용을 똑같이 하더라도 작년에 한도 걸려 있었던 부분이 넘어오게 되면 조금 소폭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은 단지별로 좀 틀리기는 한데 한 3에서 한 7% 정도 남짓은 작년보다 조금 더 나올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11억이 안 돼서 뭐 올해 똑같이 나오겠지 하는 분들은 조금 약간 속상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물론 비교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관건인데요. 그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보다는 소폭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이게 원래 올해 공시가격이 한 17%포인트 올랐었거든요. 그럼 이거 그대로 적용을 했었더라면 냈어야 되는 세금하고 비교하면 역시 꽤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이어서 뭐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작년에 11억 약간 안 되는데 올해 11억 약간 넘었으면은 재산세는 작년 공시가로 내고 종부세는 올해 공시가로 내는 이런 그죠? 됩니다. 그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그럼 작년에 종부세를 냈던 집은 올해 종부세를 여전히 당연히 낼 것이고요. 네. 그럼 이분들도 세금이 늘기는 늘겠습니다. 그죠? 네, 작년에 한도로 이월된 부분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이월된 부분이 이제 올해 넘어오면서 공시가격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늘고 네, 그 다음에 올해 원래 인상된 것으로 했을 때보다는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직 이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그 방향성을 추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공시가격 뭐 현실화 여러 가지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거를 윤석열 정부가 다시 좀 바꿔서 조정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공시가격이 오히려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앞으로? 뭐 실제로는 뭐 아주 배제할 수는 없기는 하지만 공시가격 자체가 내려가는 수준까지 가는 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실제로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추진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세하고의 격차는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를 대폭 뭐 더 낮아지는 수준으로까지 바꾸기는 좀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시세가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건 항상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과거에도 실제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는 공시가격이 떨어진 사례들이 다수 지역별로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현지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공시가격과 시세의 괴리가 좀 있는 상황이어서 현실화 과정들을 고려하면 공시가격이 주요 지역에서는 떨어지는 수준까지 나오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것처럼 이제 올해 재산세 종부세를 1주택자에 한해서 작년 가격을 적용해 주기로 했었는데 요 무렵에 실제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작년이 아니고
작년 것도 많이 올랐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재작년 거 공시가격, 그러니까 공시가격 자체는 계속 올라가게 나오더라도 이 2년 전과의 가격으로 해주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 나온 바가 있어서 혹시 법이 만들어지는 내용에 따라서는 새로운 정부에서 혹시 좀 더 과감하게 낮추는 식도 나올 개연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